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데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장 건강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계속 피곤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자꾸 가라앉고 얼굴에 뭐가 자꾸 올라오고 또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 탓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다 장 건강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의학계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냥 음식 소화시키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면역력, 우리 기분, 심지어 뇌 건강까지 장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장 건강이 우리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전문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만약에 특정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증상이 계속되시는 분들은 꼭 병원에 가셔서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이 제2의 뇌라고요? 여러분, 장 속에 신경세포가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약 5억 개나 됩니다. 우리 척추에 있는 신경세포보다도 더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의사들은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많다는 게 아니라 장과 뇌가 계속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장과 뇌를 연결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 있잖아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뇌에서 만들어질 것 같지만 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자꾸 가라앉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속이 안 좋으면 기분도 안 좋다는 옛말이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였던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요. 몇 년 동안 우울감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여기저기 다녀봐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만성 장염이 있으셨던 거예요. 장 치료를 하고 나서 우울감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면역력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병균과 싸우는 면역세포들 있잖아요. 그 면역세포의 70%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장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장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최전방 방어선인 거죠.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성벽처럼 장 안쪽을 보호하는 건데요. 이 장벽이 튼튼하면 좋은 영양소는 쏙쏙 흡수하고 나쁜 독소나 병균은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 장벽이 약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장 누수 증후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벽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가 됩니다. 온몸에 염증이 생기고 여기저기 아프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알레르기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만 이장 누수 증후군은 아직 연구 중인 개념이라서 증상이 있으시면 소화기내과 선생님과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장 속의 작은 생명체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우리 장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균, 미생물 이런 것들인데요.
얼마나 많냐면 100조 개나 됩니다. 100조요?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 몸 세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12kg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들을 장내 미생물 또는 요즘 말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소화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먹은 식이섬유 같은 것들, 우리 몸이 직접 소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미생물들이 그걸 분해해 줍니다. 그리고 비타민도 만들어 줍니다. 비타민 K나 비타민 B 같은 거요. 둘째, 우리 면역 시스템을 훈련시켜 줍니다. 마치 군대에서 훈련받듯이 우리 면역 세포들이 이 미생물들과 지내면서 나쁜 균과 좋은 균을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셋째,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좋은 균들이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으면 나쁜 균들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즘 우리 생활 방식이 이 균형을 깨뜨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장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항생제 꼭 필요할 때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항생제입니다. 물론 항생제는 필요할 때 꼭 먹어야 하는 약입니다. 심각한 감염이 있을 때는 생명을 구하는 약이죠. 그런데 문제는 항생제가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균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마치 폭탄 같은 거예요. 적군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군까지 다 쓸어버리는. 그래서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드신 후에는 유산균 같은 걸로 장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가공식품의 함정. 두 번째는 우리가 자주 먹는 가공식품입니다. 흰 쌀밥, 흰 빵, 라면, 과자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이 왜 문제냐면요. 우리 장 속의 나쁜 균들이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반대로 좋은 균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장 속 좋은 균의 종류가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죠. 장 속 균들도 다양해야 건강합니다. 마치 숲처럼요. 한두 종류의 나무만 있는 숲보다는 여러 종류의 나무와 풀과 동물이 함께 있는 숲이 건강한 것처럼요. 스트레스가 장을 망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기 전이나 중요한 일 앞두고 배가 아팠던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스트레스와 장의 관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계속 높은 상태로 있으면 장 건강이 나빠집니다. 장 운동도 느려지고 장벽도 약해지고 좋은 균들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장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요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장 속 미생물 구성이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장은 일을 합니다. 회복하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작업들이 제대로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들면서 잠도 잘 안 오고 자주 깨잖아요. 그럴수록 더 신경 써서 수면 환경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부족입니다. 요즘 특히 집에만 있다 보면 하루 종일 앉아만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도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장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데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운동이죠.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장도 함께 활발히 움직입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장 속 좋은 균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장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만 준비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여러분, 요즘 유산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살아있는 좋은 균을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균만 넣어준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균들이 장 속에서 살려면 먹이가 필요합니다. 그 먹이가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좋은 균 자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균의 밥입니다. 둘 다 필요한 거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디 있냐? 김치, 요구르트, 된장, 청국장 이런 발효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또는 약국에서 파는 유산균 제품도 있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어디 있냐?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입니다. 양파, 마늘, 바나나, 통곡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침에 요구르트만 먹지 마시고 거기에 바나나를 같이 드세요. 점심에 현미밥을 드시면서 김치를 곁들이시고요. 이렇게 하면 균도 들어가고 그 균의 먹이도 들어가는 겁니다. 발효식품, 우리의 보물.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큰 장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발효식품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김치, 된장, 청국장 이런 것들이 다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아시죠?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요구르트보다 더 많습니다. 게다가 비타민도 많고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 공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된장이나 청국장도 좋습니다. 여기에는 바실러스균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소화효소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다만 염분이 좀 많으니까 저염 제품을 고르시거나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막걸리도 생막걸리는 유산균이 살아 있습니다. 물론 술이니까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하루 한 잔 정도면 적당합니다. 요구르트 고르실 때는 무가당이나 저당 제품을 고르세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건 오히려 안 좋습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라고 쓰여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식이섬유 하루 30g. 이제 식이섬유 이야기를 해볼게요. 식이섬유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좋은 균들의 먹이거든요. 우리나라 영양학자들이 권장하는 하루 식이섬유 섭취량이 20g에서 25g 정도입니다. 근데 장 건강을 생각하면 30g까지 먹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15g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흰 쌀밥, 흰 빵 이런 것들에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30g을 채우느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통곡물 시리얼 1컵, 사과 1개, 아몬드 1줌 드시면 10g 정도 됩니다. 점심에 현미밥 1공기, 시금치나물, 콩나물국, 고구마 하나 드시면 또 10g. 저녁에 귀리 섞은 밥 1공기, 브로콜리, 김치, 두부 반모 드시면 또 10g. 이렇게 하면 30g 채워집니다. 핵심은 흰쌀 대신 잡곡을 드시고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뭘 먹느냐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첫째,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요. 한 입에 최소한 20번에서 30번은 씹으세요.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침 속에도 소화효소가 들어 있거든요. 둘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우리 장도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대충 비슷한 시간에 드시면 장도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합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요. 특히 식이섬유를 많이 드실 때는 물을 함께 마셔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해서 부드러운 변을 만들거든요.
다만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으니 식사 전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녁 먹고 나서 다음 날 아침까지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 거죠. 다만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운동.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장 건강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심호흡이 제일 쉽습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가 8초에 걸쳐서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하루에 몇 번씩 하시면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명상도 좋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10분 정도 눈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걷기가 제일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만 걸으셔도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요가도 좋습니다. 특히 몸을 비트는 동작들이 장을 마사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양이 자세, 소 자세 같은 거요.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것도 장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도와줍니다. 자, 여기까지 장 건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되면 집에서 이것저것 해보시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세요. 설사나 변비가 계속되거나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변이 까맣게 나오거나 배가 심하게 아프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자꾸 줄거나 계속 토하거나 음식을 삼키기 힘들거나 이런 증상들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일 수도 있고 염증성 장 질환일 수도 있고 위식도 역류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암일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병도 참고 미루다가 나중에 수술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마세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장은 단순히 소화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면역력의 70%가 장에 있고 우리 기분을 좌우하는 호르몬도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거죠. 장 속에는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고 이 친구들이 우리 건강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항생제, 가공식품,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발효식품을 매일 드세요. 김치, 요구르트, 된장 이런 것들 말입니다. 식이섬유를 하루 30g 목표로 드세요. 흰쌀 대신 잡곡, 흰빵 대신 통곡물빵 이렇게요. 가공식품은 줄이시고요. 스트레스는 관리하시고 잠은 충분히 주무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걸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오랜 시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이라도 시작하시면 한 달 후, 2달 후에는 분명히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벼워지고 소화도 편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기분도 밝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늘 피곤하고 속이 더부룩했는데 지금은 훨씬 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특정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증상이 지속되시면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소화가 안 좋다, 장이 안 좋다, 이런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장으로 건강한 삶 사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